네, 안녕하세요.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면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 물도 많이 챙겨 드시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물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체질에 이렇게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물이 몸에서 독소로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이 되는 경우를요, 수독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다분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대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한의학적에서는 사실은 수분이 아니라 진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제가 오늘은 그냥 물, 수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고 들어온 물의 양이, 이 수분의 양이 사실은 다 사용이 되고 배설만 되면 우리 몸에서 독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물이 제대로 잘 배설이 되지 않으면 정체돼서 우리 몸 곳곳에서 독소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독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잘 발생하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몸이 냉한 사람. 네, 아무래도 몸이 냉하면 순환장애에서 잘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냉하고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로는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위 기능은 소화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 보면 이 수분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에 추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추에 잘 잡아준 추의 역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수독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수독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독증의 특징적인 증상 첫 번째는요, 바로 부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정체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긴 증상이다 보니까 중력 때문에 내려갔던 수분이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는다거나, 내지는 비만 환자들 중에서도요, 이 수독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체 비만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면부도 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좀 푸석푸석 한다거나, 또 혀도 부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좀 잘 씹는다거나, 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양말을 벗으려고 그러면 양말 주변 자국이 생겨 있다거나, 아침이면 반지가 잘 안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성 소화불량입니다. 원래도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이 수독증이 잘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독증이 있으면은요, 위 통증보다는 더부룩하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음식을 먹으면 좀 오래 머무르는 느낌, 그리고 이 증상이 좀 심하면은요, 좀 울렁울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수독증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만성 피로를 많이 겸하시거든요.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좀 더부룩하지만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뭘 잘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악순환 되는 게 있겠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두면부 쪽에 증상을 많이 동반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이 수독증을 가지신 분들은 머리 쪽에 나타나는 증상들, 어지럼증이라든지, 내지는 머리가 뭐가 씌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답답해요. 한쪽 머리 쪽의 감각이 좀 이상해요. 모자를 꼭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쪽 증상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귀 쪽으로는 이명 증상, 그 다음에 난청,
또 메니에르 증후군도 이 수독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 수독증을 치료해서 이 메니에르 증후군이 호전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귀뿐만 아니라 이제 두면부 쪽에 눈, 또 이 안과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뭐 시야가 약간 아른거린다거나 뭔가 막지 않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바로 불안 초조입니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려서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해봐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가슴이 막 쉽게 두근거린다거나 내지는 막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또 그만한 일이 아닌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초조한 이런 기분이 수독증이 있는 분들이 참 잘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수독 증상을 치료하면서 아마 이렇게 약 드시고 치료하시면 이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안정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언제 어떻게 약 먹는다고 불안한 마음이 내려가요?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호전이 되시고 나면 너무 신기하다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이게 불안한 마음도 같이 좋아지죠?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본인이 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그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 증상 때문에도 그런 게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바로 소변 분리입니다.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는 거는요, 오히려 시원하게 보시는 소변은요, 자주 안 가요. 한 번에 갈 때 시원하게 보고, 또 시간 텀을 또 두고 시원하게 보는데, 이렇게 노폐물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 소변을 좀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주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소변 빈삭이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좀 자주 본다거나, 소변을 봐도 뭔가 시원하지 않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로 불면증입니다. 아예 잠을 못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수독증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좀 천면이라고 해서 자주 깨는 잠. 네, 그리고 조금 걱정거리가 있으면 막 1시간, 2시간씩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외에 이렇게 막 소미불이 막 물에 쫙 젖어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 나른하고 무거워요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수독증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수독증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수독증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 말씀드린 이 증상이 모두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체질적인 소인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 중에 몇 가지가 같이 겸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수독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건강 생각한다고 막 물을 하루에 막 2리터씩 억지로 드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수독증이 있는 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아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